깨달음 하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과연 깨달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다 그 해능 대사님도 그렇고 이게 다들 뭐 자칭 뭐 깨달았다 아니면 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점검 받고 이제 난 깨달았어 이렇게 됐는데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이거 깨쳤어 이게 근데 무엇을 깨쳤으면서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문제, 와이프 문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깨달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사님은 뭘 하고 싶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놀면서 쉬엄쉬엄 사는 거. 놀면서 쉬엄쉬엄 네. 살고 싶고. 그러면은 가족들, 와이프, 애들하고 부딪히는 게 뭐 때문에 부딪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조금 이제 저도 공부했다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제 고집필 때가 제일 많이 부딪힐 때가 제일 제가 제 고집 세울 때가 가장 싸우는 때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깨닫고 나서 다시 그런 상황에서 뭘 하고 싶어요? 싸우지 않는 거? 예? 싸우지 않는 거? 싸우지 않기는. 네. 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지. 좀 마음이 좀 결국에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왜 편하지 않을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얘기를 할게요. 누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저한테 와서 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어요. 사는 게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괴로움이 따로 있지 않아요.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서로 내 잘났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괴로움이자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런 거를 없애는 게 깨달음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알아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그러면 그래도 계속 싸워야 되면 확실히 싸워야 되고, 이게 싸울 일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야 되고, 그거는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말씀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과 깨달음이 따로 있고, 내가 깨닫고 나면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찌지고 볶고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나 그 가정에서 애들 뒤치다거리 하고 와이프 땡땡거리고 하는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의 선택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내 선택이 달라지는 순간 상대방 선택도 달라져요. 그 반응을 하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연기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이 다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꾸 상황 탓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맞아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야, 마누라 때문이야, 애새끼들 때문이야, 아니면은 내가 경쟁 능력이 부족해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돈 있으면 애들 뭐 이제 부모도 드리고 뭐 비서도 하나 둬 가지고 애들 택해하라 그러고 그럼 될 것 같지. 그럼 괴로움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00% 그냥 받아들이세요. 스트레스 없애는 거.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거. 피해가는 것도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일이에요, 그냥.
그렇다면 제가 바라는 것도 잘못인 건가요? 말이 좀 바랄 게 이상하긴 별로 하죠.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애가 됐든 부인이 됐든. 바라는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바람대로 안 되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라지 마세요. 뭘 해주리라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바랄 게 없어요. 원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잘해주면 땡큐지.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기독교 성경 말씀이 그냥 그 흔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와이프가 애들이 작은 말 한마디 뭐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야 그 매 순간이 깨달음으로 승화가 되는 순간이 경험될지도 모르겠어요. 생사대사라고 하지만 생겨나는 것이 원래 없다 이 말에 들어가 버리면은 크고 작음도 없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사는데 그 아까 그 영가행각선이 나왔잖아요. 생사대사가 큰일이고 생사가 큰일이고 세월이 무상하고 빠른데 예절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했을 때 생하는 것이 없는데 빠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그렇게 한번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법문 듣고 참선하고 한다고 그게 수행자 아니에요. 진짜 그 순간에 내가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 애한테 대응을 하고 마누라한테 대응을 하는가. 근데 대부분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그게 다 안 돼요. 놓쳐요, 그 순간에. 바로 화 버럭 내버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그 대응하는 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남 탓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네.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상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전에 내가 아는 스님 가운데 좀 괴짜 스님이라고 소문 별명이 붙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명언을 했어. 괴짜한테는 남들이 보면 저게 괴짜 행동인데 괴짜한테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래. 그러면 각자 자기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자기가 하는 게. 근데 그거를 남의 틀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돼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구속이 되고 억압이 되고 아니면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인연이 그렇게 얽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 그 세상 그냥 두세요. 마누라도 그냥 두고 애들도 그냥 두고. 네, 감사합니다. 한결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니 이제 또 우리 불교하고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관해서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그다음에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법을 닦는 분들은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에 세속의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복잡한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보다 그것을 떠나서 초연한 자세로 계속 자기 수행에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들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철 스님도 그런 논란에 휩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없고 들고 나면 옳고 그름이 없고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로만 본다면,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고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는 관여를 안 하고 좀 더 큰 틀의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거, 그것이 더 올바른 자세일 텐데 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네, 그거는 두 가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하게 자기 수행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은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매 순간, 예를 들어서 구호를 외치는 중에도 어느 쪽에 참여를 하든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집착이나 상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를 점검할 수 있으면은 데모를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자 중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리고 불자 중에 판검사도 될 수도 있고 경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거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거를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상이에요. 그 상에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수행을 하는 사람도 정치적 견해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참여하는 것은 상에 끌어달려가는 거고 결국은 내 욕망을 투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불자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중에도 진보하고 보수로 극명하게 공부할 때는 견해가 같은데, 우리 도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각자 판단에 맡겨두기로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제 저도 우리 잘하는 도반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현실 정치에 초연하다고 해서 그게 수행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처님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코살라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제 군대가 가는 길을 막고, 이제 앉아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이 상황을 다 내다봤을 수도 있죠. 결국은 자기 나라의 코살라국이나 자기 나라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는 한 개인의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군대를 막는 그것으로 어쩌면 최대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도단 그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승군이라도 우리 의병을 모집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했든지 간에 그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는 승병을 모집해서 참전을 했고,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은 산속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 서산대사하고 비슷하게. 그때 굉장히 도력이 높은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부분만 이제 알려지고 했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있다, 어떤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 답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수행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과연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참여하지 않고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뭐 의학 예를 들어서 우리 50 때나 상공학 그 유신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정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쪽이 더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에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불자로서 그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준은 사실 오늘 했던 얘기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 현상을 돌아볼 때 늘 내 입장에서 우리가 그 유식학에서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유식무경이라 했잖아요. 벌써 내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내한테 어떤 선입견이 이미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보는 선입견이. 근데 과연 그 선입견을 선입견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지를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느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느냐가 결국은 먼저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맞다, 접는 게 맞다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사회적인 일이에요. 사회적인 일은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불자인데 내가 판사야. 그럼 판단은 내려야 돼요. 물론 그게 싫어가지고 그 효봉 스님처럼 판사직을 그만두고 출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꼭 판사가 아니라도 매 순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사회적인 큰 사건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로 가는데 뭐 강도가 아니면 힘든 사람이 뭐 노인네나 노약자를 폭행을 행사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약자를 돕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도 판단을 해야죠. 누가 더 약자고 누가 더 올바른 편인지 전체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나는 이쪽 편을 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쪽 편을 들어야 돼. 오히려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있는 게 오히려 비겁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양쪽이 진짜 뭐 서로 반반일 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이 들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치적 상황에서는 중도는 사이비 소리를 듣잖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중도 노선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으려면 그 노선을 또 가야 되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를 투표를 해야 될 때 후보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누구라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이제 차선이 됐든 차악이 됐든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내리듯이 사회 현상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관여해야 될 틈이 있는 것이 또 생기고 내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은 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렇게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거나 붙잡혀서 깜빵을 가더라도 100%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현실이 그 세속적인 구속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가야 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 그걸 싸움은 하더라도 그 당연하다라고 알고 해야지. 사실 그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네. 그 경우에조차도 남 탓은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서 난 떳떳하고, 그러다가 죽어도, 뭐, 생사가 원래 없다는데, 그때도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내가 떳떳하게 내 스스로 후회 없이 살면 된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그것이 다 중생들의 노름이구나. 그 중생 노름 틈 바구니에서 내가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 더 크게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의 값진 인생을 괜히 별로 진짜 가치가 있는 일도 아닌데 허비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하고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